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 소식으로 핀테크 관련 뉴스일 수도 있고 또 인공지능 관련 뉴스일 수도 있는데 소프트뱅크가 한국 기업에 투자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크래프트라는 기업이고요. 크래프트가 Q로 시작합니다. 좀 낯선 기업인데 인공지능 스타트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핀테크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기업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인공지능으로 ETF를 관리하고 운용하는 그러니까 금융 관련 회사라고 보여지는데 투자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억 4천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하고요. 2천억 정도의 투자인데 크래프트가 현재 아시아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의 자금을 17억 달러를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산 관리 규모로 2조 정도 되는데 나쁘지 않은 정도의 운용 자금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 기업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 기업이라는 것도 일단 있고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최근에 이런 서비스가 이래저래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이나 규모가 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기업이 얼마나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ETF를 만들 수 있는지 또 구성할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고 보시면 사진에 나와 있겠지만 이거는 ETF 상장 당시의 모습인 것 같은데 한국 딱 봐도 한국인 분들 많이 계시죠? 네. 기업 속에 홈페이지 가보면 이렇게 E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보시면 네, 영등포 여의도에 있습니다. 회사가. 그래서 한국 기업이라는 거 알려드리고 관련 기사 중에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 채용 관련 기사에서 이 기업에 대한 소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크래프트는 머닝러싱 기술을 활용해서 자산 운용 프로세스 혁신이라는 미션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을 통해서 뭔가 주식을 사고 팔고 이런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고요. AI를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다고 언급을 하고 있어서 저는 앞으로 이 기업이 아직은 상장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은 상장하지 않았는데 혹시 상장한다면 충분히 괜찮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소프트뱅크에서 투자했다는 게 어느 정도 기술력에 대한 입장이 있다는 거니까 충분히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 제가 근래에 핀테크 뉴스를 좀 많이 전하기도 했지만 원래 좋아하는 섹터이기도 해서 제가 언급했던 기업들의 리스트를 쭉 제가 시킹알파에서 리스트한 건데 최저점인 핀테크가 진짜로 많습니다. 어펌이야 아마존과의 떡밥 이후에 상승을 크게 했었지만 사실 거의 반토막이 났고요. 웬만한 핀테크는 반토막 났습니다. 코인베이스가 그나마 반토막이 안 난 주식이라고 보여질 정도로 이것도 많이 빠지긴 했는데 어펌도 그렇고요. 로빈후드는 상장 후 최저점입니다. 락업도 있었고 여러모로 이슈가 많은 기업이긴 했지만 사람들이 또 그렇게 좋아하는 기업도 아니고요. 실제로 이미지가 좋지도 않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가 거의 60달러 인근이었는데 말도 안 되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 앞으로의 전망도 그렇게 밝진 않습니다. 단기간 내에 뭔가 주가를 확 끌어올릴 만한 요소가 있지 않아서 앞으로 성장할 기업임은 분명하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성장할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충분한 매수 기회라고 보여지고 저도 로빈후드는 꽤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애초에 가지고 있는 이 인프라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아무리 규제가 들어온다 한들 이 이용자 수가 결국은 이 로빈후드를 먹여 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랜딩클럽 같은 경우야 뱅크 차트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랐고 실적이 나오고 난 뒤에도 주가가 거의 점프했습니다. 근데 현재가가 22달러고 물론 차트 전보다야 많이 오른 가격이긴 한데 고가 대비 거의 50% 하락을 했고요.
웬만하면 거의 50% 하락을 했습니다. 머니라이언도 상장 후 거의 최저점 부근이고요. 또 스펙 상장했던 기업들이 대체로 안 좋습니다. 머니라이언도 그렇고 소파이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다른 스펙주를 봐도 안 좋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케타 역시도 상장 후 거의 최저점입니다. 큰 차이 없이 저가를 찍어주고 있는 모습이고 마르케타랑 소파이랑 어느 정도 같이 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마르케타 이슈는 매일매일 챙겨보고 있는데 마르케타 역시도 이 성장성에 대한 좀 뭐랄까 의문이 좀 있는 상태이긴 해요. 더 고성장을 해야 하는 게 맞다라는 지적이 좀 있는데 현재 밸류 대비해서 성장이야 빠르게 하고 있지만 금리 상승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이 굉장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장세에서 마르케타가 아무리 성장을 빨리 한다고 한들 여러모로 좀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누뱅크도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네. 뭔가 상승 동력을 갖는 게 아직까진 좀 어렵다고 보고요. 페이팔도 안타깝죠. 저는 페이팔 220층에 물려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페이팔이 이 180층에서 머물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제가 과감하게 샀었는데 네. 물려 있죠. 아직 물 안 타고 있고요. 소파이도 사실은 합병 후에 거의 최저점이고요. 네. 물론 IPO 이 시절이야 그 뒤로 넘기더라도 합병 후에 거의 최저점에서 반등을 못 하고 있고 스퀘어도 뭐 말도 못하게 많이 하락을 했죠. 스톤코야 진짜로 핀테크 중에서 가장 많이 하락을 한 주식이라고 보여주고 애증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업스타트는 고점 대비 거의 마이너스 70%입니다. 고가가 400달러 부근이었는데 현재 100달러 초반이다 보니까 진짜로 말도 안 되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핀테크 중에서 오른 기업이 없습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이야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순이익이 나오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이 평가가 가혹한 것 같고 금리가 오르는 거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도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랜딩클럽이 그렇죠. 랜딩클럽은 분명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하락을 좀 많이 한 모습이고 결국은 소파이가 차터가 승인되더라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금리가 오르는 거에 대한 수혜를 보긴 좀 어렵겠다. 물론 대출이 더 뭔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야 늘 수 있겠지만 주가에 반영되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 랜딩클럽을 보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매수 기회로 삼으실 분들께서는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소파이를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굳이 이 중에서 꼽아보자면 로빈후드를 저는 매수할까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네, 이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